이게 제일 문제가 됐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는 심장을 점검해야 한다. 부정맥은 좀 남아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피의 역류를 막는 심장 판막이 고장나 2년 전 수술을 받았다. 병명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손상된 심장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태가 좋으시면 잠깐 빼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드시는 약 중에서 이제 항응고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와파린. 그 약은 이제 꼭 지켜야 돼요. 그 약은 꼭 이제 지켜야 돼요. 잠깐 깜빡하시게 되면 이제 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꽤 신경 쓰시고 그거 챙겨 드시면 돼요. 지금 환자분이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있게 되면 그걸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심장 수술하셔서 드시는 약이 피가 굳지 말라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은 궤양이라든가 위염이 있어서 피가 조금 나오고 말 거를 지금 드시는 약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궤양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코 푸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푸거든요. 9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수술이었다. 마음껏 아프지도 못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자신보다는 아내를 돌봐야 했던 할아버지다. 노래방도 가고 그랬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반갑네요. 네, 그렇죠. 그러세요. 살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리 오세요. 환자분은 이제 그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이 이제 커다랗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부정맥이 생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맥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맥이 안에 심장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는 심장이 안에 피가 심장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혈전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면 흔히들 얘기하는 풍을 막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항응고제를 계속 드시고 있는 상태고. 아내 곁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만도 할아버지는 늘 감사하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에게 아내를 맡겨두고 장을 보러 나왔다. 10수년 전만 해도 남자가 장바구니를 든다는 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양파가 많이 싸졌네. 무는 뿌리 쪽이 통통하며 잎 쪽이 파릇해야 맛이 좋단다. 이젠 채소 가격이며 고르는 법이며 웬만한 주부 못지않게 꿰고 있는 할아버지다. 매끈매끈하고 탄탄하고 그래야 좀 조금 두도 오래 가고. 살짝 삶아가지고 간장 넣고 깨랑 그런 거 넣고 이렇게 살짝 묻히기도 하고요. 그거 간장에다 그 마늘 절이듯이 그 장아찌 그렇게 해서 장아찌 담아서 먹어도 됩니다. 장아찌 담아. 네, 맛있어요. 장아찌. 먹고 싶은데 해물 줄 모르니까 물어보고 이제 한번 또 해보고 이게 실수를 하고 이제 반복하다가 보면 또 쓰잘데없는 체면을 지키느니 진작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으로 살 것을. 장을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든다. 남은 생엔 티끌만한 미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다. 수술 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서 깨달은 바다. 계단 내가 어머니를 손잡기로 올라다가 내가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기어서 올라오고 어머니 이제 같이 땡기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느낌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죽는 그 과정이 이런 거구나. 심장에서 역류한 피가 몰려 다리가 퉁퉁 붓는데도 몰랐다.
결국 목숨이 경각에 놓이고서야 병원을 찾았다. 이 사람이 도저히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아니니까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연락도 못 하고 혼자서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 싶어서 이게 실제로 아내는 이게 물론 자신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파출소 또 119 거실이며 침대 옆에 119와 경찰서로 연결해주는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그래서다. 아이고 숨 죽겠다. 할아버지 심장이 아프단 걸 아시는 걸까?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 아이고, 손길에 사랑이 담겨 있다. 아빠가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뽀뽀 한번 해줄까? 아이고 웃어 죽겠다. 웃음지? 어? 재밌지? 사랑이 묘약이라더니 할머니 미소에 씻은 듯 가뿐해지는 할아버지다. 황혼역, 가장 아름다운 태양빛처럼 칠순 노부부의 사랑도 지금 절정이다. 잠든 아내의 숨결이 고른 것을 확인하고서야 할아버지는 자리를 뜬다. 좀 많이 입어서 그런가? 옷이 많이 묻었네. 옷이 그렇게 뭐가 많이 묻었어. 빨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빨아야 될까? 이 이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몸에 지니던 내용이 좀 있다고 이게. 한 번 쓰러진 뒤 아내보다 먼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말하자면 유서인 셈이다. 나의 아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나의 아내는 초록이 치매 환자로 13년차가 되어 가족과 남편마저도 아래 아프지 못하는 중증 환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본인 남편 심장 수술 건강 상태가 온전히 못한 상황이라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혹시 저가 쓰러져 저가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몇 자 적어 저한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픈 할아버지다. 그러나 사람 일이란 게 어디 한 치 앞인들 예측할 수 있던가. 그런 이제 대비해서 내가 해놓은 거니까 아내 말곤 여한이라는 게 없는 인생이다. 마음이 아프지 뭐. 채울 수가 없어. 원인 중에 내가 어떤 잘못이 거기에 대해 그런 병이 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예순도 채 되기 전에 치매에 걸릴 이유가 없다. 아내는 지혜롭고 명석한 여자였다.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있는 거? 그건 뭡니까? 이거 그게 옛날에 그 내 거 자켓. 아내가 만들었던 음반 재킷이다. 옛날에 그것도 많이 그래 하고 그랬는데. 아내는 처녀 적부터 친언니 내외가 운영했던 대형 인쇄소에서 일을 했다. 그 당시는 이제 칼라 인쇄가 아주 몇 군데 없어서 당시는 이제 그래서 레코드 자켓 같은 것도 이제 뭐 사진하고 이렇게 가져오면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배치하고 뭐 이래 그 뭐 급료 또 그리고 이 재무 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다 관리를 했으니까. 29의 영자는 꽃 같았다. 살뜰하게 남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홀 시어머니에게는 싹싹하기 그지없는 며느리였다. 그런 아내가 57 한창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90년도에 지금 22년 됐잖아. 그때 내가 그 50 후반, 49 후반이란 말, 50, 49, 50살 그때 한참 일할 때인데 그만둔 이유가 그때만 해도 이거 없었거든. 뭐 해고 정리 뭐 이런 거 없었다고 그 쭉 하면 그냥 나갔다고.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그걸 내가 택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구상이 있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바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거 했는데 피통하고 뭐 땅을 치고 싶죠. 뭐 멀쩡한 사람이 저런 현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내의 여생을 지키는 게 당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라면 마지막 그날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지고 가려 한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오는 손님 아닌 손님. 아내의 목욕을 도와주는 분이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다. 서른 점 고객금 해주세요. 칫솔 엄마한테 요거 할머니가 얌전하신 탓에 요양보호사들이 편하단다. 이런 혜택이 없던 4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가 손수 씻기셨다. 그땐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고개 숙이고 뭐 이래 고개 숙이라고 뭐 머리 감는다든지 뭐 발을 이래 만지가 씻기려 그러면 그냥 비틀고 안 하려 그러고 발 씻기려 그래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저 전에는 몇 년, 한 2, 3년, 한 3, 4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좀 순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한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만처럼. 나오세요. 이제 자, 다 했어. 요리하면 돼. 딱 요래가지고 유도를 해야 돼. 옳지. 잘하시네.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역시 할아버지가 전문가다. 기에 시원하지. 기 닦아주면 시원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손이 닿아야 안심이 된다. 아마 아내도 그럴 것이다. 건강도 안 좋은데 요양원에 맡기라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아내 손을 놔버리면 할아버지는 더 아플 것 같다. 연락 다시 합시다. 네. 안 그러면 또 미끄러지니까 방거치 해놔야 돼. 환자가 드나드니까 방거치 해놓고 사용해야. 아무리 급해도 슬리퍼를 꿰신는 보통 사람들과 아내는 다르다. 특히 저런 환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넘어지면은 골절 또 뇌 손상 또 이제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도 어제 앉아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부스하고 뭐 이렇게 몇 개월 하는 동안에 그냥 다른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병이 진행되는 8년에서 10년 사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진다. 술이 잘 자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잘 자라가지고
참으로 지극정성이시다. 다 됐다. 그래서 13년 차인 할머니가 이만큼 거동하시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마음먹은 일이 있다. 할아버지 넥타이도 아내에게 입힐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 정장을 갖춰 입어본 게 언젠지 모른다. 10년도 더 된 옷이지만 체중이 크게 불지 않았으니 아마 맞을 것이다. 지금 어딜 가는지 아직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사진관. 옷을 좀 갈아입을 텐데 위에. 여기 안에서 입으시면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여기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가는 것이. 아내도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이다. 건강했다면 해마다 기념사진을 찍어 거실 벽을 장식했을 부부. 할아버지는 오늘 아내와 함께 영정사진을 찍어두려고 왔다. 이 진행성 질환이 돼가 점점 나빠지면 아름다운 예쁜 모습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예쁜 모습, 좀 더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 영양사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오늘 그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내도 병석에 누운 모습을 남기고 싶진 않을 것이다. 잠깐만 여기 계시고 여기 서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냥 사진 찍으면 자 아버님 얼굴 약간 살짝 돌려주시고 머리 살짝 숙여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계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어머니 할머니 차례인데 꿈쩍을 않으신다. 이러면 이제 앉으시. 자리에 앉았네? 할아버지 에스코트에만 따르시는 할머니. 아내의 일편단심이 할아버지는 귀찮지 않다. 눈 밑에 잠깐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치가지고 저쪽에. 아니 그건 나중에 남편의 자상한 배려에 할머니는 흡족하시다. 자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어머니 사진사 양반이 고생이다. 할머니가 시선을 못 맞춘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갓난아기 촬영 때나 쓰는 딸랑이까지 동원했다. 얼굴을 어머니 살짝 돌려주세요 어머니. 얼굴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역시 할머니에겐 할아버지가 효과 만점이다. 문제는 눈높이. 아래로 향한 시선 때문에 연속 NG다. 할머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할아버지가 편히 앉으시길 바랐나 보다. 됐네요. 근데 표정이 좀 밝게 그제야 카메라와 눈을 맞춰주셨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대화하시면 이렇게 같이 보셔도. 그날이 얼마가 됐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 뜨겁게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그날 저녁 부부가 일산으로 향했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일 안 주세요. 일 안 주세요. 후배 이용주 씨 부부가 중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에도 길이 멀어 한참을 못 왔다. 용주 씨 아내도 알츠하이머다. 아 좋아. 이만한 게 주어진 것도 나는 항상해. 주연 적 없었는데. 중국 전통 의술이 용하다기에 무작정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3년간 용주 씨 아내는 호전되지 않았다. 당신 뭐 하게? 아내의 간호에 매달리는 동안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났고 빚만 늘었다. 자 커피 한 잔 하시죠. 에이고 이 마담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블랙을 난 잘 안 먹는데 잘 오셨어요? 옥나이 동생. 응? 자 봐봐. 야 좋네 둘이. 아내 사랑이 쌍둥이 형제처럼 꼭 닮은 할아버지와 용주 씨. 두 아내의 얌전한 치매 증상도 자매처럼 닮았다. 초등학교 과학교사인 용주 씨는 주중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거는 요양원은 일주일에 목욕이 한 번 정도는 하겠지. 기생력은 되는데 또 냄새가 늘 나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중과 주중에도 이렇게 한번 가볼 때가 있거든. 발에서 냄새가 나. 한 번도 안 씻긴 것 같아 발을 따로. 그래서 발 씻겨주고 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그래? 네, 거기선 뭐 여러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한 분이. 그렇지. 내가 그러다가 뭐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받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아내를 떼어놓고 겪는 마음고생이 몸고생보다 더 크다. 자 들어오세요. 아내의 수발을 들어주는 주말이 용주 씨에겐 가장 편안한 휴식이다. 문득 할아버지의 시선을 끈 건 용주 씨 부부의 여행 사진. 어디 갔다 온 사진인고? 하나는 미국이고 미국. 하나 태국이고 뭐 그럴 걸 그거. 미국이고 태국. 그 옥나이 씨는 그때는 뭐 완전 뭐 뺑뺑. 그때는 진단받기 전이었어요. 직전에 그 우울하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우울증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기분 풀으라고 이제 갔었지.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재수가 이상하다고 저기. 아 그때가 영주는 감지를 못했어 그때 그 당시? 그거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져서 여자들 우울증 갱년기 자기 때 우울증 오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줄 알았지 누가 뭐 치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네. 참 딱하지 딱해. 그러니까 저기 8년 전인데 벌써 뭐 저렇게 됐으니까 대책이 없어. 이병 걸리면 대책이 없다네. 용주 씨 아내는 48배 초록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저 형님 좀 드리려고. 아이고 나도 그거 낳고 먹어. 아니 하지 마. 있을 때 드리는 거면 그냥 받으세요. 못 이기는 척하고. 이게 녹두니까 이거는 밥에다 넣어서도 잘 먹어. 좋은 거 주네. 깨 이거는 참 깨.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주면 어떡해. 응? 미안하게. 좋은 선물 받아가는 거. 좋은 선물? 좋은 선물. 아 이게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아유. 야 참. 과부 서름은 호라비가 안다 했다. 응? 아이고 한 보따리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 내가. 아이고. 저 잘 먹을게. 에이. 응 그래 먹고. 응? 아내 병구 안에 집안 살림에 서로의 처지가 거울처럼 들여다보이는 사이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다. 요즘은 온수 시설도 좋은데 굳이 물을 끓인다.
이어서. 수돗물 온수로는 아무래도 찜질 효과가 덜하지 싶어서다.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내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려는 것. 자, 앉아봐. 옳지. 옳지. 자, 옳지. 하루 종일 서서 걷느라 발이 고역이다. 시원하지? 시원하지? 시원하게 하품으로 대답하시는 할머니. 당신 가려운 데를 쪽집게처럼 읽어냈구나 싶어 내심 흐뭇하다. 고단하기로 치자면 운전하랴 아내 챙기랴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눈물 났다. 눈물 났다. 할머니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간지럽게 다고 아프다고 그러지. 그래서 당신을 고생시켜 마음이 아프다고. 설렘의 계절 봄이 완연하다.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고민에 휩싸였다. 꼭 필요한 걸 사드리면 되지. 그치, 꼭 필요한 게라야지. 43주년 결혼기념일인데 미처 선물을 준비 못했다. 옛날에 아버님 그러면 어머니 결혼 기념일 때 선물 뭐 해드렸는데 우리는 뭐 선물 뭐 별로 그런 거 뭐 생각 안 모르고 했어. 살았어요? 디나쇼 뭐 어떤 데 가고 그랬어. 오 디나쇼. 세련됐네요. 디너스가 또 뭐야? 나 듣기는 들어가서 지금- 그런 데를 안 가봐갖고 어쩌다 한번 자기만의 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뭐 이런 거. 그치.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그런 날들이 되면은 뭔가 이제 밀려와. 무슨 생각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서 뭐 충분치 또 잘못해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찡하니까. 예전처럼 유명 가수 디너쇼에는 못 데려갈 망정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봄에 필요한 것 하나는 사주고 싶다. 봄마오라 좀 볼까 싶었는데. 예. 실크 쪽 있고요. 이런 거 실크 원단. 실크. 여기 실크. 네. 화사한 거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계절적으로도 꽃피는 계절이라 요거는 조금 더 화사한 거 없나? 이게 지금 가장 화사한데 실크로는. 실크는? 예. 과연 어울릴지. 것 같은데. 곱고 하얀 그 얼굴을 떠올리자니 아내를 맞이하던 43년 전 그 봄날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응? 내가 괜히 설레네 마음이. 그런 기념일이신데 설레셔야죠. 마음에 이게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괜찮은데. 응. 화사하게. 드시고요. 좋아할 것 같아. 예, 좋아하실 것 같으신데. 5만 원짜리 스카프 한 장이지만 아내는 분명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봄이니까. 짠. 하사 이쁘다. 이쁘다. 짠. 봄 아가씨 같네. 영자 언니 이거 너무 이쁜 거 사오셨네. 오 이쁘다. 여기다 해야지 잘 어울리겠다. 큰맘 먹고 사온 실크 스카프에도 아내는 이렇다 할 표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 아니야? 이쁘네. 잘 사셨네. 아이고. 아니 저 비행기 타는 아가씨 같네. 그 스튜디오에서. 어? 아 역시 스튜디오에서 같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많이 예뻐. 그래도 할아버지 눈엔 디너쇼 티켓을 받아들고 소녀같이 웃던 40년 전 아내 얼굴이 겹친다. 그래 좋은 거 같지? 각 잡고 있네. 아유.
옛날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웃진 않지만 할머니는 분명 좋으신 것 같다. 그날 오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길을 나섰다.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을지 올라가세요. 자, 올라. 넉 달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다. KBS